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해병대 예비역들을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주도 모슬포에서 근무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해병대와 모슬포의 인연, 역사 등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해병대 예비역들의 많은 사연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국의 해병대 전우회 산하 읍면동 단위 조직 중 최초로 번듯한 자체 전우회관을 건립한 서귀포시 표선면 전우회의 사연,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의 배경화면, 이 사진이 표선면 전우회관의 모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기초지자체급, 그러니까 시군구에는 해병대 전우회가 있고, 그 전우회들은 대부분 컨테이너 형태의 전우회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도 아닌 하나의 면급 행정단위인 표선면에서는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의 노력을 통해 컨테이너 형태도 아닌, 그렇다고 임대 건물도 아닌 진짜 자체 전우회관을 건립해서 명실상부 해병대 예비역들의 구심점, 또 지역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활동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해병대 전우회가 회원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 자체 전우회관을 건립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제주도 출신 해병대 예비역들의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해병대와 제주도 이러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분들이 독새끼, 징집 이런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시절 제주도 출신 대원들을 독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서울 출신한테 야 뺀질이, 또 강원도 출신한테는 야 비탈, 감자 이렇게 불렀죠. 독새끼 역시나 뺀질이, 비탈, 감자 뭐 이런 차원을 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특별히 지역을 차별한다, 거길 비하한다, 그런 느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을 일컫는 특정 단어는 현역 시절 간혹 고참이 후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그 말을 쓰면 지역 감정, 지역 차별, 우리가 분명히 썼던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난리 나죠. 따라서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독새끼라는 말이 어째서 지역 차별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냐?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독새끼라는 말은 돼지를 일컫는 제주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 출신한테 돼지라는 뜻으로 독새끼라고 불렀다면 그건 분명히 지역 차별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만, 누가 나한테 비탈, 감자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기분이 상한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제주도 출신한테 야 돼지 이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해병대 내에서 독새끼라는 말이 돼지를 뜻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80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독한 새끼, 독한 놈 이런 뜻으로 알고 썼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독하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돈에 있어서 아주 독하다 그러면 노랭이, 짠돌이 이런 느낌이 들지만, 무장구보나 힘든 훈련에서 독한 놈 이러면 아주 강한 체력에 끈기 있는 대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무튼 제주도 출신들은 분명히 끈기 있고 잘 뛴다, 독종이다,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출신들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단어, 징집. 물론 해병대의 징집 기수가 전부 제주도 출신인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 내에서 징집 기수라고 하면 왠지
좀 나약하다. 해병대의 끈기, 악기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무에서 징집 기수가 차별받았던 거, 그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얘기. 그러면 제주도 출신들의 독새끼에서 느낄 수 있는 끈기, 근성 이런 것과 징집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나약함, 이런 건 서로 반대의 개념. 즉 독새끼와 징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도 출신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나는 지원기수인데 너는 징집이다, 이런 말을 썼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까딱하면 몇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에서 해병대가 창설되고 최초의 신병, 즉 병 1기, 2기는 일단 해군으로 입대했다가 창설되는 또는 창설된 해병대로 넘어온 기수. 하지만 6.25 이후 제주도에서 입대한 병 3기, 4기 약 3,000명은 입대할 때부터 해병대, 따라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의 순수 혈통은 제주도 출신 3,000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솔산 지구 전투를 포함한 6.25 당시의 수많은 전투에서 주인공들은 병 3기, 4기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산화한 해병대 병력은 모두 1,835명, 이 가운데 제주도 출신이 34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시 인구 30만 명의 제주도가 수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은 전사자가 나온 이유, 바로 병 3기, 4기생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4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시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김성은 사령관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인 2006년 제주 해병대의 날에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 병 3기, 4기, 여러분은 해병대 정신이라는 금자탑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싸웠다는 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해병대 초창기 제주도 출신 병 3기, 4기들의 희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 해병대는 너무 힘들어서 가게 되면 엄청 고생을 한다. 아울러 그때는 해병대의 이미지가 지금처럼 많이 좋아진 그런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100% 지원병으로만 해병대 병력을 충원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인 상황. 따라서 수시로 육군에 징집되는 자원 중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 기수를 해병대 신병으로 충원했습니다. 80년대 병 500자 시절에는 그 특정 지역이라는 게 전국에서 딱 세 군데, 즉 제주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세 개 지역에서만 해병대 징집이 있었습니다. 또 400자 시절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징집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한 건 500자 시절에는 없었던 서울 지역 징집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 부총재가 되신 가수 김흥국 401기 서울 징집기수입니다. 59년 왕십리. 그럼 그 선임인 400기 지원기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 거죠. 또 409기는 경기 강화 징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를 들면 포천, 연천 이런 데서도 징집을 했다는 뜻 같지는 않고, 당시 강화도는 지금처럼 인천시 관할이 아닌 경기도 관할이었으므로 경기도의 강화도에서만 징집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해병대 징집 기수는 시기별로 그 징집 대상 인원의 지역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외됐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나 77년에 입대한 339기 제주도 징집의 경우에는 그 인원이 무려 700명, 주로 56년생들이신데 6.25 당시 각각 1500명씩 모병한 병 3기 4기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해병대에 입대한 기수. 따라서 요즘도 제주도 동네 구석구석 이 339기가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입대한 유명한 기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해병대 지원병이 부족한 시기에는 언제든지 1순위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개 기수를 전부 징집병으로 충원하는 경우라고 해서 그 기수의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경북, 경남, 제주도 자원들을 섞지는 않았습니다. 즉 징집 기수는 총원이 같은 지역 출신이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병 413기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징집에 지원병이 섞인 기수였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한 개의 기수를 반드시 한 개의 지역의 징집병으로만 충원했다는 얘기는 다소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징집 기수는 총원이 한 개의 지역 출신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해병대로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80년대의 예를 들면 입영 대상자의 한 30%는 해병대 징집, 그리고 육군이 40% 정도, 나머지 30% 정도는 지역 방위. 그렇다면 육군으로 징집되는 청년들이 해병대보다는 조금 많았다는 뜻이죠. 또한 제주도 출신으로서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해서 100% 징집이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해병대에 지원하는 인원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근래에는 해병대 출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식들이 해병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제주도에서는 육군에 입대해서 강원도 인제, 양구 이런 데서 근무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누가 뭐래도 해병대 출신만이 주변으로부터 군대 가서 고생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해병대가 아니면 제주도 일반인들조차도 별로 인정을 안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육군 특전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주도의 특전사 출신들이 전우회를 만들어서 해병대 전우회와 같은 활동을 준비한 적이 있었으나 워낙 존재감이 미미하고 주변에서 해병대가 아니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냉담한 반응 때문에 특전사 전우회의 창설 또한 유야무야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병대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역들이 제주도 해병대 예비역들을 징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한 가수 김흥국 선배의 예를 들면서 해병대 징집 기수에 대한 지원 기수들의 다소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해병대 출신 연예인들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연예인이라고 하면 아마도 가수 남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김흥국, 이렇게 두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수 김흥국의 축구와 해병대에 대한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401기 서울 징집 기수입니다. 이걸 보면 징집 기수는 해병대에 대한 사랑이 지원 기수에 비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원 기수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해병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입대를 했든 간에 해병대 교육을 통해 해병 정신으로 세뇌된다. 해병대원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즉 해병대원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믿습니다. 특히나 해병대 초창기부터 해병대에 수많은 청년들을 보낸 제주도의 유전자는
전역 후에도 제주도 출신 예비역들에게 거의 종교적인 힘을 발휘한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어쩌면 작은 군대였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해병대의 모토, 작지만 강한 군대. 제주도 출신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도 지역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습을 보시기 전에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린 해병대 전우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는 전국적으로 전우회, 중앙회 산하에 17개 광역시도연합회와 4개의 해외연합회를 중심으로 그 밑에 243개 시군구 국내 지회 및 해외 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경우에는 제주도 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서귀포 지회가 있습니다. 또 읍면동 지역에는 분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선면 분회는 전우회 조직 중 가장 말단의 기초 단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해병대 전우회의 사무실은 공원이나 사거리 화단 주변에 컨테이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기초 지자체, 즉 243개 국내 지회의 모습입니다. 또 읍면동급에서는 아예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지회 산하의 표선면 분회는 번듯한 자체 전우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표선면 전우회관이 감동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회관의 건립 과정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전우회의 일부 돈 많은 유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표선면 전우회는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 형태의 전우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인데 표선면이라는 면급 전우회에서 컨테이너로 자체 전우회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사실, 이것도 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지금 제주도의 거의 모든 읍면동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전우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덕면의 경우에는 리급 마을 단위까지 이런 형태의 사무실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방범순찰 나가기 전의 모습인데 사진을 보시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복장 통일, 즉 위장복의 패턴, 빨간 팔각모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금년 여름에 도솔산 전적지 행사 때 사복을 입고 겸사겸사 강원도 양구까지 간 적이 있는데 전국에서 오신 많은 예비역들을 보았습니다. 미군 위장복부터 수많은 종류의 복장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쓰고 있는 모자 역시나 빨간 베레모부터 미 해병대 팔각모까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체계가 잡혀 있다. 예비역들이 아니라 현역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표선면 전우회에서는 지금 배경화면에서 보시는 전우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는데 이 돈만으로 땅값, 건축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예비역들은 지역 내에서 나무 심기, 제초 작업, 나무 가지치기 등의 수익 사업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다 몸을 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회원들이 받은 일당은 전액 건축비로 적립했고, 또한 회원 중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분은 건축에 따른 비용에서 순수하게 자재비만 받기로 함으로써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에는 매일
15명의 회원들이 교대로 공사에 참여해서 무상으로 건축 일을 함으로써 엄청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 표선면의 해병대 전우회 회관은 2009년 10월 31일 지상 2층 연면적 1363제곱미터 약 413평의 면적으로 개관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국 해병대 전우회 산하 읍면동 단위 조직 중에서는 최초의 자체 건립 자기 소유의 회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표선면 전우회는 이 번듯한 전우회관을 소유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봉사 활동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수많은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 내 대소사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상의 사연을 들으면서 각종 나무 심기, 제초 작업 등의 수익 사업에 참여해서 수십 명의 회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일당을 흔쾌히 건립 비용으로 모금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진한 해병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더운 여름날 매일 공사 현장에 뛰어들었던 15명의 예비역들, 그들의 해병 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습에서 저는 해병대 징집병에 대해 오도된 모습을 결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주도 해병대 예비역들이 부러웠습니다. 이런 제주도 해병대 예비역들은 역시나 6.25 때 해병대 3기 4기들의 피를 물려받은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 해병대원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대한민국 해병대의 소중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잠깐 소개한 제4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시고 나중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김성훈 사령관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인 2006년 제주 해병대의 날에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병 3기 4기 여러분은 해병대 정신이라는 금자탑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싸웠다는 것을 크나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해병대 정신이라는 금자탑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쌓아 올린 제주도의 선배들, 수십 년이 지나 그 후배들은 6.25 때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해병대 정신을 벽돌 한 장 한 장에 담아 전국 최초의 면단위 전우회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표선면 전우회를 포함한 제주도 해병대 전우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